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입니다. 3교시. 3교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소재 최강이죠. 소재 최강인 일본하고 그리고 TSMC랑 이제 손을 잡았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독주 체제는 뭐 굳혀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막 뿌리고 있던데, 그리고 또 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뭐 격차가 좀 벌어졌다, 1% 2%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왠지 삼성전자가 뭐 위기 있냐, 뭔가 뭐 폭망할 듯이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뉘앙스의 기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고 한편으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뭐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대략 어느 정도 느낌은 올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무슨 허접한 회사도 아니고 부실한 회사도 아닌데 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지 상당히 좀 어떻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 삼성전자가 또 앞으로 잘하겠죠. 잘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번 알아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기사가 내용이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잖아요.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기술과 그 부품 업체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 산업 부분에서는 그 세계 최강이죠. 일본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의 파운드리 기술 경쟁력을 뭐 강화시키겠다, 그런 보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랑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니케이에 따르니까 지난달 31일 날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연구 거점을 세우려는 TSMC에 재정 지원 결정을 내렸어요. 또 이런 건 또 잘하네, 일본 애들이 또. 앞서서 TSMC가 일본의 연구 개발 그 R&D죠, 시설을 세우는 형태의 현지에 진출할 것이다, 그런 전해졌던 보도가 이제 사실로 이제 확인된 셈입니다. R&D 센터 건립 비용이 대략 얼마냐? 그러면 한 370억 엔 정도 돼요. 한 3,700억 정도.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TSMC가 각각 절반씩 이제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 거점은 일본에서도 반도체 연구단지로 알려진 이바라키현 스쿠바시 같더라고요. 그래서 니케이는 TSMC하고 이위덴 등 일본 반도체 기술 부품 장비 업체 20개 정도 되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의 이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그런 겁니다.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TSMC는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이제 반도체 기술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준 일본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참 일본 애들이 참 어떻게 보면 치사하죠. 이게 보면 우리 국내랑 안 하려고 하고 이상하게 꼭 대만 애들하고 이렇게 자주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일 감정이라는 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은 좀 있어요. 아쉽지만은 일본하고는 어떻게 보면 협력의 관계로 나가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대만의 이렇게 업체들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썸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을 상당히 견제를 하는 걸 보니까요. 하여튼 그 일본 정부가 TSMC하고 자국 내 최대 전자기기 업체인 소니에다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제안했다고 전해진 뇌신 보도를 감안한다면은 향후에 TSMC와 일본의 반도체 동맹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TSMC는 일본에서 첨단 패키징을 비롯해 가지고 후공정 연구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후공정. 그래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반도체 핵심 기술로 패키지 기술이 떠오르고 있죠. 요즘 패키지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패키지. 현재 개발된 그 3나노 그 기술은 꿈의 공정이라고 꼽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적인 계산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의 기판에다 그 CPU와 같은 그 로직 칩하고 메모리 칩 여러 개를 연결하기만 하면은 반도체 성능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운드리로서는 선폭을 줄이는 미세 공정만큼이나 반도체를 연결하는 첨단 패키지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SMC는
좀처럼 그 잠재 성장성 높은 그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도 뭐 자기 나름대로는 최강이라고 합니다. 최강이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 후공정 10위권 업체 중에 대만 업체가 6개에 이를 만큼 이 분야에서는 대만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압도적이고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TSMC가 이제 소재나 장비 분야의 세계 최강인 일본과 패키징 생태계를 구축하면은 이에 따른 시너지는 뭐 상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이제 선보이면서 TSMC를 추격하고 있지만은 TSMC의 행보를 고려하면은 삼성전자로선 기술 경쟁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는 이미 일단 절대 강자는 맞아요. 올 1분기에도 삼전의 파운드리 점유율 17%로 직전 분기보다 한 1포인트 줄었죠. 1포인트 18에서 17까지 갔어요. 18에서 17로. TSMC는 1포인트 증가했죠. 그래서 얘들은 55%로 이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잡아야죠. 삼전이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았잖아요. TSMC도 똑같이 역대급 투자를 진행 중에 있어요.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공정 분야에서도 좀 열세라고 하는데, 하여튼간 삼성전자가 앞으로 예고한 대로 의미 있는 그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난감합니다. 뭐 위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난감하고 좀 처한 현실이 좀 긴박해요. 긴박하고 앞으로 치열할 것 같습니다. 치열할 것 같고, 왜냐면 TSMC 혼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상대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다 같이 패키징 공정에서는 TSMC는 일단은 뭐 일본의 이제 기업들과 이제 합사하는 거겠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이제 윈윈을 할 테고, 우리 삼성전자는 누구랑 같이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뭐 윈윈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해서 견제를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우리 총수가 나와야지 이제 뭔가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뭐 MA를 하든지 뭘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키징 기술 쪽에 앞으로는 중요하니까 삼성도 이쪽 계속 실력은 상당히 뛰어나요. 엄청 무서운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 같고, 일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TSMC 같은 기업이 또 필요하겠고, 서로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뭐 다들 위기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삼성이 참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나간다는 TSMC도 저렇게 막 부랴부랴 좀 설치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한다니까 지들도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예산으로 이제 막 공장 짓겠다, 반도체 개발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존재감이 있고 무서운 기업이라는 것을 지들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으로도 아주 작살낸 것처럼 이 부분도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교훈을 삼아서 이제 TSMC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소니 또한 마찬가지예요. 소니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미지 센서 분야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미지 센서도 삼성이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삼성이 아이소셀 그 기능으로 해가지고 벌써 1억 800만 화소입니까? 화소수도 높지, 막 나름대로 반도체, 이것도 일종의 막 시스템 반도체니까, 시스템 반도체. 일단 이쪽 분야도 이제 삼성이 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소니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니도 TSMC랑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가지고 뭔가 기술 개발을 하든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삼성은 진짜 전방위적으로 전방위 난리나, 전방위적으로 하니까 대단한 기업 같아요. 메모리도 그렇지, 시스템도 그렇지, 디스플레이 그렇지, 5G 그렇지, 응?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뭐 못하는 게 없으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또 하기 때문에 참 벅차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연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시스템 다 연동이 돼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막강한 것 같고,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이 경기도 평택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에요. 반도체 공장. 웅장하죠. 평택 못지않게 상 웅장합니다. 하여튼 이런 공장을 볼 때마다 전 삼성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들 뭐 기사들은 많이 나옵니다. 뭐 TSMC에 비해서 막 삼성이 뭐 뒤처지니 뭐 위기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기사 나와요. 보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뭐 쫄 필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 없고, 어떤 유튜브들도 그러는데 막 삼성전자 막 굉장히 힘들 거다. 응? 뭐 폭망할 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참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허접한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성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죠. 삼성에 있는 뭐 고위 임원들이 뭐 바보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벌써 다 분석하고 자료 같은 거 다 조사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이제 대응을 해줄 겁니다. 다 대비를 하고 있겠죠. 잘할 겁니다. 잘할 거니까 너무 우리가 언론 같은 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가던 길은 그거예요.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삼성전자 주식 모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 꼭 미래에 다 같이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거운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어요.